개수나무 한 나무 애완견 한 마리. 하지만 하도 사과하라고 하니까 유감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네. 사과하는 흉내를 내는 건데 단어- 어투를 봐보세요. 그거는 기자분들을 상당히 조롱하고 비하하려는 의도가 많지 않았느냐라는 그땐 좀 생각이 약간 들어요. 격앙돼. 위험하다라는 거를 본능적으로 좀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냐. 더 이상 나에 대한 조사나 기소가 진행되지 않도록 검사들을 압박하는 그러한 하나의 형태가 될 수 있겠다. 사안에 하려면 다른 사람을 해야죠. 나 불쾌해가지고 그러네. 도저히 난 인간적인 박원수고인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의석도 없으면서 가만히 계세요 거기는. 의석도 없으면서 가만히 계시란 얘기는 정의당이 피해자로서 이 법안에 상당히 동의를 표한다. 앞으로 또 피해자가 될 것 같은데. 어디로부터도 환영받지는 못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 우리 장흥기 소장님. 그럼 제가 그러면 이유가 김건희 여사가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도대체? 한번 하고 가요? 네. 그 이제 서정욱 씨가 또 잘하고 있어요. 아. 네. 보로는 정우기가 선점했어. 네. 탐내지 마. 한없이가 배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6월 19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오늘 날이 엄청 덥답니다. 서울도 뭐 한 34, 5도까지 뭐 올라간다고 하는데 더위들 피해서 오늘 낮에 가능하면 좀 밖에 외출하지 마시고 이 더운 날 아주 시원한 소식 하나가 들려와서 여러분께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소장에 대한 고소가 취하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소장님. 아니 저기 팩트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요. 뭘 고소가 또 아니라 소송. 아 소송이 민사소송. 민사소송이었어요. 민사- 1억 손배소 민사소송. 아 그렇습니까? 네. 거기 이제 어쨌든 취하된 거죠. 네, 정프로님께서 네. 그 자리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아유, 또 다행입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네, 네. 안철수 대표 여러 가지 얘기를 잘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안철수 대표님. 네. 아, 보도를 보셔서 아시다시피 사과를 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마음이 좁은 사람이 아닙니다. 네. 보십시오. 강한 심장. 이렇게 보여드릴 네. 수가 없네요. 아무튼 품이 넓기 때문에 네. 다시는 그러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1,800배를 했다, 1,080배를 했다는 얘기가 들리기도 하고요. 제가요? 5조 3배 했어요. 네. 네, 깊은 거의 여기 상처 났죠. 사과와 함께 소송이 취하돼서 여튼 뭐 잘 됐습니다. 굳이 뭐 법원 가서 좋을 게 뭐 있습니까? 이긴들 뭐가 좋습니까? 법원은 이미 갔다 왔어요. 아 갔다 세번 오셨어요? 갔다 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자 여튼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실 오늘 박원석 전 의원님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케이스가 참 볼 때마다 느낍니다만 참 멋있습니다. 아 이거요? 핸드폰 케이스요. 뭐 예. 특별한 의미가 좀 있다고 봐야 특별한 될까요? 의미는 없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이겁니다. 네, 약간 좀 좀 귀여운. 큐티합니다. 네. 나이스. 누가 이렇게 선물해 주셨다고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또 이거 좀 뭐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뭐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네, 사랑이 끊이지 않는 우리 네. 박원석 전 의원님 계시고요.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혜영 기자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정치권에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개 얘기부터 좀 해야 되나? 네. 예, 멍멍이 얘기가 계속해서 지금 정치권에서 네. 논란이 좀 되고 있죠. 아니, 문득 요새 그 애완견이란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안 요새 쓰죠. 많이 반려견이라고 네.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애완견 공방이 한창 불거졌고 네, 이재명 대표가 논란이 이어진 끝에 뭐 일종의 해명글, 유감 표명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네. 시간 제약 등으로 인해서 일부 언론의 문제임을 선명하게 표현하지 못해서 이게 마치 전체 언론을 겨냥한 걸로 오해하게 했다면 내가 부족해서고 유감이다라고 했고요. 하지만 일부 언론의 실제는 애완견, 경비견 행태는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손가락이 아니라 발을 봐달라. 그러니까 내 메시지가 뜻하는 발을 봐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걸 두고 또 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네. 뭐 중지로 달을 가리켜 놓고 그러니까 가운데 손가락을 가리켜 놓고 손가락 보지 말라고 하면 그게 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어쨌든 이재명 대표 전체 언론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요 정도면 일단락이 되는 그림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까?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노래죠? 개수나무 한 나무 애완견 한 마리. 토끼가 아니라 네. 달을 봤는데 애완견이 보였습니다.
멍멍이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재명 당대표가 해명을 이렇게 하는 것도 네. 부적절하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감이라는 거는 사과가 아니거든요. 네. 마음에 차지 않아서 섭섭하고 네. 불만스러운 마음이 내가 남아 있어. 하지만 하도 사과하라고 하니까 유감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네. 사과하는 흉내를 내는 건데. 단어의 뜻은 원래는 그거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뭐 와치독 뭐 랩독, 이렇게 뭐, 얘기를 예. 했으면 괜찮았는데 음. 처음엔 그런 얘기 안 하고 그 말의 억양과 뉘앙스와 어투를 봐보세요. 그거는 기자분들을 상당히 조롱하고 비하하려는 의도가 많지 않았느냐라는 좀 그때 좀 생각이 약간 들어요. 격앙돼 있었던 상태인 것 같기도 제가 때는 하고요.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걱정과 불안이요?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이 나의 사법 리스크가 점점 높아졌구나. 나 큰일 났다. 그러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져가지고 네.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저는 이런 류의 이제 구설이죠 일종의. 네. 빨리 일단락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어. 과거에 보면 이회창 총재가 네. 대선 후보 막 이제 주가를 올리던 시절에 창자를 걸쳐버리겠다 뭐 이런 예. 얘기를 해가지고 기억력이 기자들한테 너무 좋아 진짜. 그게 오랫동안 정치인 그때 이회창의 그 시절 구설로 이야기. 남았어요. 예. 때만 되면 소환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창자를요. 아니 뭐 옛날에 그 아주 시겁할 만한 얘기 있잖아요. 예. 사시미의 창자를 뭐 이런 아우, 얘기를 했어요 기자들이랑 네. 간담회 비공개 간담회 예. 자리에서 네. 자기한테 이제 좋지 않은 보도를 하는 기자들을 향해서. 아. 근데 그게 이제 이회창의 언론관, 이회창의 어떤 민주주의자로서의 소양 이런 거를 지적하는 그런 저기로 계속 소환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류의 구설은 빨리 끊어야 되고. 네. 뭐 이재명 대표가 유감 표명한 건 좀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어. 근데 그 페이스북 전문을 봤는데 제목이 이겁니다. 손석희는 되고 이재명은 안 되나. 예. 그래서 손석희 전 사장이 아마 뉴스룸 진행할 때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네. 뭐 워치독, 랩독, 뭐 경비견 뭐 이런 얘기들 등을 했던 거를 2016년인가 아마 그랬죠. 빗대서 예. 이렇게 손석희 사장이나 아니면 학계에서 언론의 문제를 지적하는 이런 표현들은 되고 나는 왜 안 되냐. 이재명 대표는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손석희 사장은 제1야당의 국회 제1당의 대표도 아니고 유력한 대권 주자도 아니에요. 같은 언론계 종사자로서 언론 내부의 문제를 이제 지적하면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제1당 야당도 아니고 국회 제1당의 대표 유력한 대권 주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다른 의미로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석희는 돼도 이재명은 안 된다 이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 저는 민주당 내부에서 이걸 자꾸 확전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부 의원들이 나서서 네. 뭐 기레기라 그러지 왜 애완견이라 그랬냐. 일부만의 목소리는 아닌 것 같기도 하던데. 뭐 발작한다. 예. 뭐 등등의 얘기를 자꾸 하는데 네. 아니 뭐 당 대표를 실드 치고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은 알겠는데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언론 전체하고 싸워서 손에 득이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언론 전체의 문제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일부 그 검찰 출입 기자들이 기소전 단계에서 검찰이 불러주는 얘기를 받았어서 유죄 심증을 주는 듯한 그런 기사를 과거에 많이 양산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 비판받아야 될 언론의 행태입니다. 네. 그걸 정확하게 핀셋으로 지적을 하면 되지. 그거를 뭐 싸잡아가지고 애완견 이런 식으로 그것도 뭐 정권의 애완견도 아니고 검찰의 애완견이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아무리 요즘에 언론이 좀 가치가 떨어졌다 그래도.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저 정도 얘기했으니까 저걸로 마무리를 지어야지. 네. 이걸 가지고 더 확전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현명하지 못한 태도다. 지금 이 메시지는 그럼 마무리할 정도의 메시지는 됩니까? 예를 들면 보통 사과할 게 뭐 이만큼이면 그보다 조금 더 하는 게 보통은 이제 빨리 그러니까 이 얘기 어차피 오래 가거든요. 네. 정치인 이재명의 언론관으로 계속 소환될 텐데 네. 그때마다 몇 번 단계적으로 사과하면 됩니다. 그래요. 내 진위는 그게 아니었다 이렇게. 근데 이재명 당대표의 언론관이 민주 지도자로서의 올바른 것이냐 자격이 있느냐는 우리가 과거에 했던 발언들을 상기해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이재명 아니야? 대표의 발언이요? 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JTBC가 우리가 피해 당사자인데 경기도지사 당선이 됐을 때 네.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인터뷰가 좀 길어지고 본인이 원치 않는 질문이 나오니까 끊어버려. 그때 당시 상황을 우리 예의 없어. 한번 좀 재현을 좀 뭐 해볼까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저런 언론관이 맞느냐? 전 국민이 보고 있는데 예의가 기자들 없어. 끊어버려. 여기까지만 할 거야라고 했는데 사실은 너무 불필요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끊은 거죠.
예, 그게 무슨 질문인데요?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소양이 좀 부족하다 생각하고 네. 노력해 가야겠다 생각합니다. 어유 너무 잘한다. 아, 근데 그 장면이 꽤 여러 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왔죠. 네. 이게 그럼요. 코나모레모에게. 그러니까 이번 한 발언이었으면은 그냥 그 실수하실 수도 있겠네, 단어 선택 잘못됐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과거에도 그렇게 본인에게 좀 불리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언론과 언론인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의 언론과는 문제가 있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가 좀 쉬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회창의 그 아, 창자론 네. 이게 오래 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 아, 그래. 그거는 굉장한 그 치명적인 문제점이 될 수 있다. 이회창 총재님 지금 댁에서 우리 장르만 얘기도 자주 보세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럼요. 지금도 또 소환되고 있잖아. 이 얘기. 형이 소환시켰잖아. 왜 그래? 하필이면 또 마지막 이름이 또 창자로 끝나. 아니 아침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런 일이 있었지. 왜 기억력이 이렇게 좋아? 근데 그게 굉장히 이회창 총재를 비판하는 단골 소재로 등장을 했었어요. 네, 네, 네. 근데 달을 보라고 했지만 어쨌든 유감이라는 걸 표명을 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수습의 의지가 좀 있는 그럼요. 건데 지금 이제 사실 뭐 여야 의원들이 계속 들러붙어서 맞습니다. 서로 공방을 벌이는 바람이 확전이 그렇죠. 됐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천하람 의원이 이거는 윤리위에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문제다.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뭐 이제 뭐 기레기 발언과 뭐 이제 애완견에 대한 모독이다 뭐 이런 취지로 네. 얘기를 했죠. 양문석 의원은 이거 국회의원 품위 유지 위반이다. 윤리특위에 제소하겠다라고까지 해서 그럼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만약에 찬성을 한다라고 하면 제소가 되면 또 그 결과 나올 때까지 사실 이 발언이 계속 좀 제소한될 가능성이 있어서 예. 그게 이제 그 윤리 제소하려면 국회의원이 한 20명 정도가 네. 필요한 모양이죠. 네. 네. 제소야 되겠죠. 국민의힘에서 뭐 동의해 줄 테니까. 예. 네. 그러니까 3당으로서 개혁신당이 때로는 이제 국민의힘도 강하게 비판하고 때로는 민주당도 비판하고 이러면서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는 건데 근데 이제 국회 윤리 제소라는 게 뭐 제소만 됐지 그 뒤에 뭐 결론이 안 나와요. 여태까지 국회 윤리 제소 뭐 서로 간에 예. 네. 굉장히 많이 했지만 이게 마치 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실효성이 별로 없어.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예. 별로 문제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메시지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네. 아니 개가 무슨 죄가 있냐고 개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개는 미워해도 사람은 그런 말이 아니구나. 알라바이 전에 갈게 아빠. 갈게요. 네. 그거 생각하셔가지고 알라바이 생각하셔가지고 애완견 얘기. 아니 우리 그 토리도 있고 가족들이 많이 늘었어요. 네,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최근에 조금 좀 부적절한 본인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의 분위기나 발언을 보면은 네.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니다. 뭐 정말 어떤 이재명 거죠? 대표에겐 좋은 일이 생겼다. 뭐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강민구라고 대구시당 민주당 위원장인데 네. 오늘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예. 선임이 됐어요. 그분이 오늘 한 발언이 아주 이재명 당대표를 흡족하게 했다. 뭐라고 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십니다. 집안의 큰 어르신인 이재명은 하면서 이재명 당대표를 정말 칭송을 했어요. 어버이로 모시는군요. 이제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제 이재명이에요. 이제 이재명 당대표는 아들들이 엄청 많은 거야. 당원들 250만 명. 아들 딸들이 이제 아들들 많이 25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네. 일극 체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충성 경쟁하는 이런 모습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이장님에서 가장으로. 그렇죠. 그리고 막 원내대표는 아유 우리 이재명 대표님 너무 착하세요. 이게 방송을 해야지 야지를 놔. 야지가 아니라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지금. 원래 여기 아니 주특기가 이거예요. 네네네. 장성철 비꼬기 소장님. 전문입니다. 네. 비꼬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그대로 내가 읽었어. 그대로. 네네네. 그렇게 비꼰 거잖아 지금. 그럼 강민구 최고위원도 그럼 이재명 당대표를 비꼰 거예요? 아니, 그 발언을 그대로 장성철 소장님이 하면 비꼬는 거죠. 아, 제가 얘기하면요. 네네. 근데 어쨌든 실제로 아버지 집안의 큰 어른이라는 표현을 했다니까요. 쓰긴 썼네요. 이런 분위기가 근데 이재명 대표한테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그렇게 플러스 아닌 것 같은데. 안 좋죠. 그쵸? 아니고 네. 그냥 뭐 낯뜨거운 얘기죠. 뭐 저런 거에 취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네. 그리고 최고위원쯤 됐으면 네. 그 본인이 최고위원이 돼서 뭐 첫 자리였나 보지 오늘. 뭐 어떤 역할을 하겠다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무슨 어버이 이런 얘기를 하고
오히려 그분은 좀 자질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버이 하여튼 근데 오랜 정치에서 네네. 정치에서 이게 이성적이고 네. 이런 정치적 관계가 아닌 네. 이게 무슨 가족 뭐 혈연 이런 식으로 묘사되는 순간 그 좋은 정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당 당 대표일 때도 저렇게 정말 칭송하고 아부하고 충성 경쟁하고 있는데 만약 대통령이 되시면 네.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심히 우려스럽다. 고 이승만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를 생각해 보면 네. 거기서 더 할 것 같은데요. 야당한테만 이승만- 뭐라 그럴 문제는 아니죠. 근데 이승만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 이제 기자분들이 제일 좀 불편하실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근데 그런 경우에 아무래도 뭐 기사를 쓰는 데나 이런 데 있어서 조금 그 불편한 마음이 묻어나오기도 합니까? 우리 기사를 이제 쓰는 어떤 불편한 마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뭐 애완견이 애완견 되지 뭐 이런 말아야지. 얘기를 이제 막 듣고 이러면 네. 분노하죠. 좀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인간인 이상. 아. 근데 이제 기사에는 뭐 어쨌든 그건 공간사가 또 구분이 되나요? 제가 우리 아니, 신혜원 그럼요. 기자한테도 예, 예. 궁금해서 예. 어제도 제가 다른 기자한테도 궁금해서 질문을 했는데 네. 애완견이 기분 나빠요? 기레기가 기분 나빠요? 아하. 이거 영민은 굉장히 또 건듭니다. 밸런스 게임도 이런 네. 밸런스 게임이 없습니다. 어떻게 언중이로 갈까요? 이걸 답해야 되는 현실이 가장 기분 나쁩니다. 아 근데 뭐 언론도 반성할 부분이 있으니까 네, 네, 또 지적에 대해서 뭐 겸허하게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는데 네, 네. 뭐 표현상의 아니 소위 문제가 말하는 있는 요즘 거잖아요. 표현으로 긁힌다 그러잖아. 어떤 표현이 더 긁히는 거야? 지금 의원님의 질문이 긁힙니다. 아, 왜 그러세요? 출연 정지당하겠다. 아, 왜 그래요, 참. 진짜? 국정감사 같습니다. 궁금해서. 아, 너무해. 에, 주말에 성당 가야겠네. 나쁜 마음을 내 먹을 탓이요. 뻔했습니다. 내 탓이요. 예. 아무튼 근데 이재명 대표가 네. 이 발언을 한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네. 결국은 이제 이번에 이제 이화영 전 지사 판결이 나면서 그 예전에 그 안부수 회장 판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보도하지 않고 검찰이 주는 정보만 받아 쓰더니 네. 왜 두 가지 판결에 대해서 명확하게 비교를 하지 않느냐, 왜 분석 보도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였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검찰에 대한 대응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검사 탄핵을 하겠다고 지금 나선 상황입니다. 아, 검사들을 탄핵하겠다. 네. 어떤 검사들입니까? 그러니까 총 4명의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예. 했는데 일단은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담당한 수원지검의 박상용 부부장 검사, 아, 그러니까 이화영 전 지사 수사를 네네네네. 담당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전 부지사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 막바지에 그 이제 이 부지사가 이제 옥중 편지에 썼잖아요. 내가 그렇게 뭐 진술을 강요당해서 내가 회유당했다 뭐 이런 얘기를 썼는데 관련해서 탄핵을 하겠다고 했고, 예전에 그 국정농단 사태 때 뭐 장시호랑 뭐 부당거래했다고 했던 뭐 김영철 검사, 그다음에 네. 대장동 백현동 사건하는 어미준, 강백신 이 네 검사에 대해서 뭐 탄핵안 추진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렇게 그 이해 관계자와 직접 하여튼 연관이 있는 검사를 이렇게 탄핵하겠다 이러면 조금 다른 분들이 보실 때 조금 약간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부적절이요?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아, 생각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부적절한 게 아니라 정말 대단히 잘못됐죠.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끊임없이 비판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본인이 가진 대통령이라는 공적 권한을 네. 가족들을 보호하는 데 이용하고 사용하는 거 아니야? 이게 맞아?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어 라고 네. 비판하는 건데 이재명 당대표는 야당 지도자로서 민주당의 다수당의 지위인 입법권을 남용을 해서 이재명 당대표에게 수사하고 조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에게 대한 보복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는 또 다른 형태의 입틀막이 아니냐. 그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잘못됐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아 근데 또 탄핵하자는 의견들이 많으시네. 아니, 그러니까 네. 국회가 탄핵 소추 권한이 있기 네. 때문에 예. 할 수는 있는데 예. 사안이 무엇이냐에 예. 대해서는 충분히 저런 비판이 나올 만하고요. 네. 그리고 검사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공수처에 뭐 고발을 하든가 해서 수사를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수사 결과가 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나왔다. 그 과정에서 논란이 있는 대목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탄핵을 하면 이게 한두 끝도 없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21대 국회 때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했는데 하나는 기각됐고, 근데 그 사건은 조금 달라요. 그게 유우성 씨, 그 서울시 네, 네, 간접 네. 조작, 서울시 공무원 네. 간접 조작 사건. 그러니까 위법 행위는 있었다고 예. 그 헌재에서도 예. 판시했는데 다만 이게
직무를 박탈할 만큼의 중대한 위법 행위는 아니다. 이래서 기각이 됐습니다만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손준성 검사하고 이정섭 검사 두 개나 진행 진행 중이죠. 중에 네.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소추는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헌재의 그 탄핵 심판 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뭐 간단치는 않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 나와 무관한 사건에 대해서 뭐 국회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탄핵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하다못해 판결 한참 전에 이제 부적절한 뭐 어떤 뭐 수사 과정이 있어서 이제 탄핵을 뭐 추진한다 이러면 차라리 조금 더 그래도 객관성을 좀 담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제 판결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이 해당 검사 탄핵하겠다 이렇게 되면 조금 나한테 불리한 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처럼 비춰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이제 우려를 조금 그러니까 앞서 뭐 애완견 그 발언하고 비슷한 거죠. 음, 그러니까 이게 언론의 일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네. 그 정책적으로 음, 야당의 대표가 얘기할 수 있지만 내 사건 보도에 대해서 음. 마음에 안 드는 보도가 나왔다 그래서 뭐 언론에 대해서 애완견 표현하는 거랑 비슷하게 읽힐 수 있어요. 맨날. 네. 그래서 일단 당내에서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아직 결정은 안 된 사안이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 훨씬 더 신중해야 된다. 네네. 독재의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못 참는 것 같아요. 나를 비판을 하고 나에 네. 대해서 조사를 하고 나에 네. 대해서 해코지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못 참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거를 본능적으로 좀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사전 조치를 함으로써 더 이상 나에 대한 조사나 기소가 진행되지 않도록 검사들을 압박하는 그러한 하나의 형태가 될 수 있겠다. 네. 근데 민주당에서 네. 이번에 절차적으로 어쨌든 이제 국회 측의 법률 대리인이 이제 그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원장. 직접 자기가 꾸릴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는 걸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게 과연 옳은 것이냐? 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 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중하게 다시 한번 여론을 살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검사 탄핵 말고 또 판사 탄핵. 아이고. 아 이거는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아니고 네. 이제 이재명 대표 지지층 그 카페 있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 올라온 이제 글인데 네. 그 이화영 전 지사 판결을 내린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서 탄핵해야 한다. 이제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당원들이 원한다 이제 이런 이유로 또 뭔가 국회에서 뭐 뭘 추진하고 이렇게 한 명분이 또 자주 되기도 하는데 요거는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는 가지 않는다. 판결 내용을 가지고 네. 판사를 탄핵하겠다고 나오면 이게 이제 헌법상 사람이 헌법기관인 경우는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밖에 없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관이 헌법기관인 경우들이 있어도 사람이 헌법기관인 거는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밖에 없는데 네. 그만큼 이제 그 판사 개개인의 그런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양심과 법에 따른 판단을 존중하는 의미인 거죠. 네. 근데 판사가 판결을 했다 그래서 그거를 뭐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판사를 헌법기관으로 들어오는 헌법 가치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네네네. 그만큼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화영 부지사 재판에서 뭐 내가 보기에는 좀 객관적으로 판단 안 한 것 같은데 근데 모든 이해관계자는 네. 자기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 나오면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항상 억울하죠.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아마 민주당도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있지만 그걸 수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여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상권 분립이라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가 완전 선을 넘어버렸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상황이 지금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네. 판결에 대해서 보통은 제가 판결은 존중을 하지만 뭐 항소나 상고를 통해서 저희 무죄를 입증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상식적인 분들의 워딩이었는데 네. 이제는 탄핵을 해야 된다. 검사도 탄핵, 판사도 탄핵. 법 왜곡죄 통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네. 제대로 판결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제대로라는 것은 나에게 유리하지 않은 나에게 불리한 그런 판결과 조사를 한 사람들은 법 왜곡죄를 만들어 가지고 처벌해야 되겠다. 네. 이런 목소리도 민주당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지금 민주당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 네. 심하게 얘기하면 또 고소당하겠네. 장성철 탄핵이지. 자막 준비해 주세요. 예. 출연자 개인의 의견을 장성철 탄핵. 좀 상식적이지 않다. 좀 다수 당으로서의 품위를 좀 지키시는 게 어떠냐. 아, 이분 꼬리를 내리네요. 민주당 또 강력하게 지지하신 분들의 또 의견도 있을 테니까 이분들 그럼요. 의견을 조금 받자면 네. 제가 대신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야 그러면
입법부에 주어진 합법적인 권한 아니냐 탄핵이라는 게. 권한이죠. 그래서 권한이죠. 만약에 재판부 혹은 뭐 검사들이 이렇게 부당한 수사를 하고 이렇게 조작을 하고 이 조작된 저 검사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 이 판사들을 그대로 두는 게 입법부가 할 일이냐. 입법부라면 당연히 정상적인 입법부라면 이런 잘못된 행위를 하는 판사, 사법부 혹은 뭐 검찰들을 제가 탄핵시키는 게 얘기할게요. 의무다. 그거는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로 열고가 있잖아요. 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네. 탄핵을 해라라는 거잖아요. 나한테 불리한 판결과 수사와 기소를 했으니까 나 기분 나쁘고 나 열받고 나 화나니까 탄핵. 이거는요 국가의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선을 넘은 행위다라고 네. 간곡하게 예의 바르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건 네. 결국 그 1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네. 수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이나 가능성을 상급 법원에 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때문에 1심 법원의 판단에 이 불복하면 그게 이제 이 항고심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다투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판단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건 이제 탄핵해야 된다. 음. 이건 너무 지나치게 이제 국회의 권한이긴 하지만 단순한 논리인 거고 네. 더더군다나 그게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네. 사건인 경우에는 그 객관성, 이 탄핵 소추 권한이라는 국회의 권한의 객관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게 되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 그거는 남용되면 안 돼요. 극도로 자제돼야 되고 네. 그런 어떤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의심의 여지 없이 이거는 탄핵해야 된다라는 경우에 최후의 카드로 뽑아야 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이분들 입장에서 한 번만 더 가겠습니다. 그러면. 네. 자, 어떻게 된 게 입법부 말고는 국민들이 선출해준 이 권력 말고는 행정부와 사법부가 한패가 돼서 특히나 대통령이 이제 검찰 출신으로서 검찰을 마구 동원을 해갖고 정치인 한 명 혹은 이제 우리의 대표를 죽이려고 이렇게 나서는데 표적 수사를 했다라는 네, 거죠. 입법부가 이 정도도 못하느냐? 이번에 특히나 국민들의 선택을 이만큼 받아서 국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이 국회에서 이 정도 사법부나 혹은 뭐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못하게 만든다는 거는 오히려 국민의 뜻을 당신들이 지금 거스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핵을 하려면 다른 사람을 해야죠. 아우 판검사는 아니 다 결탁해가지고 다 국회 가지고 도저히 난 네. 나 안녕하십니까. 3년이 너무 길다니까. 박원수 고객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소나무당에서 잘 새기고 정말 코모두스. 그 의석도 없으면서 가만히 계세요 거기는. 아유. 물병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읍천이 커피네요. 고맙습니다. 시시야 아빠 간다. 네. 자, 그렇게 의석도 없으면서 가만히 계시란 얘기는 정의당이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서 전 정의당 가만히 있잖아요. 아이고. 매로 돌려드려요. 한 가지 좀 네. 말씀을 드리면 네. 어쨌든 입법 뭐 행정부와 사법부가 한패라는 것은 가정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번에 총선 민심이 민주당에게 압도적인 의석을 몰아준 게 민주당이 네. 이런 공약은 안 내었었잖아요. 저희에게 압도적인 힘을 몰아주시고 다수 의석을 만들어 주시면 이재명 당대표 이 검찰 수사 잘못한 검사들 잘못 판결한 판사들 탄핵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나라를 정상화하겠다고 했죠. 윤석열 이게 바로 정권을 정상화다.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윤석열 정권을 견제한 일이다 이게 바로. 이재명 당대표를 보호하는데요. 이재명 당대표를 죽이려고 하는 네. 저 자기 주장이 많으시네요. 악의 무리들을 우리가 이분이 막아내는- 댓글 다는 분 아니에요? 오늘 약간 그 교주 같지 않습니까? 댓글 다는 분 아니에요? 아니죠. 왜냐면 네. 그런 의견들이 좀 공평하게 좀 네. 나와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댓글 반영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그렇게 얘기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에서 비판할 수 있는 정당성이 없어지다고 보여요. 통치행위다. 그렇게 이제 판단하신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탄핵이라는 칼은 네. 자잘하게 여러 군데 휘두르지 말고 큰 크게 한 군데 집중하자. 어딘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집중을 해야지. 슈퍼챗 의사협회 탄핵. 사건마다 막 탄핵하고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의사협회 탄핵 어때요? 의사협회 탄핵. 이사협회는 지금 국민의 지금 생명과 안전, 그거는- 건강을 예, 지금 취소하면 돼요, 슈퍼챗이 등록을 날라왔습니다. 우리 오막달리오님, 우리나라가 핵보유국 됐네요. 크크크 탄핵 보유국. 이런 슈퍼챗 7,500원 고맙습니다. 예. 부정 선거를 이거 막아. 황교안 부정 대표가 하니까 너무 선거를 막고 그리고 난국을
해소하는 방법은 수사입니다. 네. 오랜만에 윤 대통령이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면 네. 차라리 저를 특검으로 임명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일 똑같은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진짜 잘해요. 와, 더 하여튼 잘합니다. 뭐 지금 전체적인 여론은 하여튼 장성철 소장 탄핵하라는 얘기가 제일 많고요. 네, 그러면 요 다음 뉴스로 탄핵은 좀 넘어가고 네. 네, 다음 뉴스 이 가보겠습니다. 다음 뉴스 할 때도 장 소장님 탄핵하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왜 싶기도 또? 한데. 아닌가요? 이제야 소송이 취하됐는데 이제 탄핵으로 이제 저의 사법 리스크가 점점 높아지고 있네요. 도대체 여기 안 힘든 사람 누굽니까? 누구는 개가 되고. 예. 자, 방송사법, 예. 방송 3+1법 요게 이제 그렇죠. 엄청 또 빨리 가고 있죠. 방송산법 더하기 방통위법 네. 해가지고 방송사법이라고 불리는데 사실 21대 국회에서 발의가 됐다가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죠. 네. 어저께 국회 과방위에서 이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주재로 이제 야당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산법, 방통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네. 요거는 뭐 야당이 하겠다고 이미 여러 차례 예, 얘기했었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빨리 갔는데 굉장히 빨리 됐죠. 바로 네. 법사위로 넘어갔어요. 이제. 예. 그럼 이제 법사위 지나서 바로 본회의 통과하고 이제 대통령한테 다시 또 배달되는 거죠? 거부권 또 이러겠죠 뭐. 그럼 다시 이제 송달되고. 네, 그래서 국회로. 어제 이준석 대표가 네.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네. 대통령이 거부권이 조금 행사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좀 합의를 보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그 말은 알겠지만 일단 예. 통과부터 시켜놓고 보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대기실에서 박원석 의원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네. 저는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비판했어요. 이렇게 좋은 법안이면 왜 문재인 정권 시절에 왜 하려다가 왜 안 했냐. 결국에는 자신들이 20년, 30년 장기 집권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입맛에 만든 공영방송 사장, 이사장들 임명할 수 있으니까 네. 방송 장악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 법안을 그 당시에는 통과를 안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정당성도 이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공영방송 사장을 바꾸고 네. 그 방송의 논조가 바뀌고 이런 것들은 21세기 대한민국에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지속 가능성 있는 법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좀 여야간 많은 논의와 청문회와 세미나를 통해서 네. 많이 하지 않았어요? 많이 했는데 막 이해관계가 막 부딪혀서 이번에 한번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네.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네. 그런 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민주당,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고민정 의원님 네, 나왔을 네, 때도 네, 얘기했었는데 네, 그때 우리가 못 통과시킨 거 우리도 반성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사실 뭐 정권이 뭐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지만 바뀔 수도 있는데도 우리가 이걸 하겠다는 건 우리의 또 공정성을 지향하는 우리의 진정성을 봐달라라고 하는 취지잖아요. 진정성 네. 있으면 봐주겠는데 네. 과거에 대한 반성을 고민정 의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민주당에서 당 이름으로 입장문을 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권만 바뀌면 공영방송 쟁탈전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게 가장 큰 정치적인 네, 이 네. 이슈가 되고 전선이 되고 그 피해자가 나라고 나. 예? 여긴 탄핵해야 돼. 그래서 그거부터 하죠. 보통 정권 그 바뀌면.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어야 돼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 법이 그걸 끊기 위한 법이고 네. 내용상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거죠. 왜 지난 정부 때 안 했냐? 그리고 왜 내 임명권을 이걸 통해서 봉쇄하려고 하느냐? 그럼요. 결국에 무슨 뭐 민주노총 방송 만들려는 거 아니냐? 네. 등등의 이제 그 시비를 거는 건데 네. 민주당이 이거 안에서 정권 개최된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내로남불 소리 듣는 거고 지금이라도 저는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그때 지금 왜 안 한 더 거예요? 왜 안 한 아니 이유는 뭐 뭐예요? 그렇죠. 자기들 입맛에 맞는 방송을 그건 하고 맞아요? 싶었던 거죠. 어떤 정권이든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방송의 문외한이거나 전문가가 아닌 사람 네. 예를 뭘 들면 갖다가 사장에 앉혀서 지금 예를 KBS 들면. 박민 같은 사람. 그러니까 지금 엉망이 됐잖아요. 네. 엉망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또 MBC에서도 일어나고 다른 예, 데서 예. 또 일어날 가능성이 예. 있어요. 이 정부에서 충분히 있습니다. 예, 예. 때문에 이제 이런 우려나 걱정들을 하는 건데 이 법을 바꾸면 그 방송 3법 통과되면 그거 없어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이사회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거여서 네. 지금은 이 KBS는 뭐 11명, MBC는 9명, EBS는 9명 이렇게 이사 숫자가 법에 정해져 있는데 이거 통일시키고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여야 배분도 이게 관례예요. 근거가 없어요. 그 근거를 만들자는 거고 네. 또 이사들이 사장 선임을 하잖아요. 근데 사장 선임할 때 이사의 3분의 2가 동의하면 어느 특정 정파만 동의해가지고 사장이 안 되도록 하는 장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한 네. 장치이기 때문에 법안 내용상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근데 이거를 좀 이렇게 아까 장 소장이 얘기했던 대로 합리적으로
이 토론도 하고 여러 사례도 검토해보고 국회에서 이렇게 진중하게 논의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그러지 않잖아요. 계속 네, 정쟁밖에 네,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요. 일단 상임위 통과가 됐으니까 보자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또 거부권 행사리라고 봐요. 100%. 그 악순환이 또 한번 반복되는 건데 어쨌든 저는 이번 그 윤석열 정부 기간 중에 아마 되지 않더라도 네. 언젠가는 이 부분 돼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네. 오르신 말입니다. 예. 제 근데 이제 피해자로서 이 법안에 상당히 동의를 표한다. 아니 근데 정권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피해자가 될 것 같은데. 어디로부터도 환영받지는 못하는 그러니까.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우리 장성진 소장님. 그럼 제가 그러면 권력에 아부하고 예. 뭐 정권을 갖고 있는 당 대표나 이런 분들에게 좋은 얘기하고 비판하지 않고 그런 장성철의 평론을 보고 싶습니까? 제가 그럼 원론적인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할까요? 그럼 뭐 쓸 이유가 김건희 여사가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도대체? 한번 하고 가요? 예. 예. 그 이제 서정욱 씨가 또 잘하고 있으니까요. 예. 티오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예. 경쟁력이 좀 딸립니다. 그 부분에서는. 네네네. 뭘로 해 살 수 있을까요? 오른 서정욱. 정우기가 선점했어. 예. 탐내지 마. 예. 그거는 뭘 해야 늦었어요. 되지? 네. 저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홍준표 시장님. 성대모사 배우세요. 네. 자, 아이고야. 네. 그렇게 이제 방송법은 빠르게 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이제 국민의힘 얘기 한번 좀 가볼까요? 여당 얘기 하겠습니다. 어우 재밌는 얘기 많아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대한이라는 말 속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드디어 뭐 출마하는 겁니다 지금. 네. 뭐 오늘 장동혁 전 사무총장 얘기를 했던데 네. 뭐 빠르면 이번 주말 아니면 다음 주 초. 음. 지금 뭐 날짜로 뭐 23일 전후로 해서 출마 선언 할 거고 장소 고민 중이다라고 장소요? 했고요. 예, 어디서 출마 선언할지 왜냐하면 또 장소가 상징성을 갖기 때문에 뭐 중요하게 뭐 고민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어디서 할래나? 그게 어디서 할까요? 예상되는 장소 있습니까? 이 방송에도 도서관? 출연 아니면 시장? 시장? 시장에서 통닭집 앞에서 당 대표 출마 닭집 선언을 앞에서. 시장. 시장에서도 하나요? 아니 했나? 뭐 파격적으로 할 수 있죠. 생닭 들고? 생닭 들고. 그게 무슨 그놈의 말입니까? 생닭. 예. 그래서 이 방송에도 출연하는 대단히 실무적으로 유능한 분이 예. 여러 가지를 지금 뭐 준비하고 있으니까 예. 한번 지켜보시도록 하고요. 뭐 러닝메이트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다. 정성국 의원? 예. 네. 근데 제가 오늘 듣기로는 누구지? 장동혁 네. 전 사무총장, 사무총장. 거의 99% 러닝메이트 확실합니다. 아 최고위원으로. 네. 어. 또 한 명 있습니다. 박정훈 의원. 아 TV조선 출신의. 네. 그분도 거의 99% 확실하게 러닝메이트로 오. 나갑니다. 수도권 재선 한 명 포함돼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글쎄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성국 의원은 이제 교총 출신이잖아요. 예. 전국단위 선거를 치러봤기 때문에 네.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부족한 조직력을 네. 좀 보충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모양인데 네. 이분까지 3명이 나가면은요 이게 표가 또 갈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위원 선거는 당원이 1인 1인 2표. 2표거든요. 그건 2명만 딱 같이 나가는 게 맞지. 이게 3명 나가면은 이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 전체 몇 명 뽑고 몇 명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좀 누가 좀 정리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최고위원 선출직은 5명 뽑아요. 네. 근데 그총 전체 최고위가 몇 명이죠? 지명직 당연직 합쳐서 9명. 합쳐서 9명. 예. 그중에 이제 당 대표는 따로 뽑고 한 명 따로 네. 뽑고 최고위원은 이번 5명을 뽑는데 네. 4명은 이제 최고위원들 뭐 다 뽑고 한 명은 이제 청년 최고위원이라고 따로 네. 뽑아요. 청년 최고위원이 뽑고 4명 중에서 네. 여성이 안 들어가 있으면 4등으로 남성이 당선됐잖아요. 네. 그럼 5등으로 여성 후보가 당선이 됐으면 4등 남성 후보는 빼고 5등 여성 후보를 네. 최고위원으로 선임을 한다. 여성 저 후보들 가운데 가장 성적 높은 사람은 무조건 한 명은 그렇죠. 들어가고. 여성 최고에 여성복 하나가 들어간다. 무조건 있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만약 최고위원들 중에서 음. 과반수 이상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됐을 때 같은 평과 입장을 들어주지 않으면 네. 그 지도체제는 상당히 허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당선될 가능성이 높고 당원들에게 인지도와 신망이 좀 높은 사람들로 네. 러닝메이트를 선택을 하려고 상당히 오랫동안 고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고심의 결과가 장동혁, 박정훈 잘 된 선택이라고 아닌 것 평가하세요?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정치 경험이 그렇게 풍부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좀 그걸 보강해 주는 분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네. 네. 아니 장동혁 뭐 1.5선, 음. 박정훈 뭐 엉커 출신이지만 정치 처음 해보잖아요.
그렇죠. 과연 한동훈 체제를 좀 공고하게 할 수 있는 네. 여러 가지 뭐 정치력과 리더십을 갖고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좀 어떠냐. 경력이 많은 사람으로. 그러니까 병풍과 울타리는 좀 든든하게 세워야 되는데 네. 이게 더 허약한 것 같아. 대장보다. 그럼 전쟁을 음. 어떻게 치러요? 저쪽은 이제 이철규 막 윤핵관들 모여가지고 네. 타도 한동안 막 외치고 있잖아요. 지금 막 이러고 있는데 음. 거기에 이제 거의 소대장 처음 부임받은 사람들 보고 전쟁 치르라고 하면 네. 이 전쟁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없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만큼.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그러니까 위원장이 마땅치 않은 지난 총선 때 네 사람 더 좀 심을 거 아니, 이런 생각 할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심은 사람이 이래 봐야 다 초선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장성철 소장이 얘기했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거고. 예. 그러면 이제 원회까지 넓혀가지고 시야를 넓혀서 이제 찾아야 되는데 마땅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쨌든 이게 친한 이러면은 용산하고 각이 서는 듯한 분위기잖아요. 예. 그걸 감수해야 되잖아요. 음. 이게 현직들은 되게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네. 물론 현직들 중에 초선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뭐 재선 이상은 부담스러워할 거고. 용산과 각 세우는 거 확실하고요. 아니 뭐 원튼 원치 않든 약간 그렇게 서게 되잖아요 지금. 그 한동훈 쪽에 선다고 네, 그 네. 줄을 선다고 하면. 그래서 마땅치 않은 거 아니냐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꼭 그 당선 가능성이 높고 인지도가 높고 훌륭해서 뭐 이렇다기보다도 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기는 높고 지지율은 높고 어대한 분위기까지 있지만 막상 이제 인적 자원 인력풀 네. 이런 면은 굉장히 취약한 거 아닌가. 근데 이런 점이 그 근래에 뭐 러닝메이트를 정하는 과정에서 약간 노출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이상민 전 의원님 같은 이런 분이 이제 좌장 역할을 한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캠프에. 예. 그분이 이제 좀 뭐 최고위원 하기에는 너무 선수가 많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오신 분. 예. 네. 근데 그분도 당내 기반은 없어요. 없죠. 민주당에서 왔기 일본에 때문에. 옮겼는데. 그래서 그분이 좌장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저쪽은 조직 선거를 밀고 나올 텐데 그럼 선거가 될까? 근데 이런 의문도 표하는 분들이 있어서 분위기는 어대한 분위기지만 한쪽은 이제 조직력을 믿고 한쪽은 지지도와 뭐 이런 걸 믿고 이런 구도가 될 텐데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조직 선거 양상은 네. 우리 장성철 소장이 더 잘 알겠지만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하고 좀 달라요. 진짜 조직 선거가 돼요 저기는. 아, 그래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로열티가 높은 당원들이 많고. 예. 누구 갑시다 하면 그 조직 아니 쭉 가는 지난번에 거예요. 거의 그 하위권에 있던 김기현 대표를 끌어올려가지고 물론 이제 다른 조직 선거안이 아닌 다른 장치들이 막 동원이 됐지만 예. 네. 되잖아요. 아, 나경원 의원이 그걸 믿고 아마 출전을 하는 것 같은데 나경원 의원은 출전합니까? 뭐 100%인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은 그 한동훈 친윤픽으로 비대위원장이 그 점을 출전을 보완해야 될 것 하는 같아요. 건가요 그러면? 예. 그냥 무슨 뭐 지지도 어대한 이 분위기는 있지만 확실히 보완해야 될 점이 있을 거다. 나경원이란 인지도 플러스 조직력 더해지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돼요. 해볼만 할 것 같진 않아요. 아,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슨 새로운 정치적 기대감을 주는 분이 아니잖아요. 너무 익숙하고 네네네. 지금 무너진 보수를 살려서 네. 다시 수권 가능한 정당으로 만들 만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것 같지 않잖아요. 아, 왜 그렇게 이제 그리고 장서면 출마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장서면 그건 아닌데 출마하는 분이에요. 그건 아닌데 네. 근데 한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어쨌든 보완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무조건 지는 게임 나오진 않을 거예요. 나경원 의원도. 그 이제 두 가지 포인트 사람 관련돼서 좀 네. 짚어드리면 김재섭 의원하고 예. 나경원 의원하고 이 부분들을 좀 짚어봐야 되는데 친윤 쪽에서 김재섭 의원에게 네. 출마하라고 네. 강요도 하고 설득도 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친윤 쪽에서 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었냐면 김재섭 의원이 나가면 네. 결국에는 한동훈 표를 갉아먹는다. 아. 그러면은 23일 날 있을 전당대회 때 과반수 이상이 안 나올 거다. 그러면 결선. 5일 있다가 네. 28일 날 결선을 하게 되는데 예. 5일이면은 충분하게 우리가 뒤집을 수가 있다. 조직으로. 그래서 김재섭은 한동훈 표 갉아먹는 용으로 출마를 종용을 했는데 쥐도 아니고 뭘 갉아먹는 용으로 보내. 안 나간다는 거야. 김재섭 네.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뭔 소리냐, 내 지금 친윤들이 당을 망쳐놨는데 내가 그거 바로 잡는 게 나의 정치적인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거절을 하고 이번 전당대회는 안 나갈 것 같아요. 네네네. 안 나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나경원 의원은 이렇게 설득을 했대요. 근데 이거 나경원 의원이 이거 또 안 봤으면 좋겠는데 보면 또 뭐 고발한다고 그러고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예.
내 입장이 돼봐요. 아이, 저렇게 얘기가 되나? 지금 저 소취하 됐잖아요. 아 예. 예. 그러면은 기운을 얻어서 네. 네. 친윤 쪽에서 당원들 여론조사 한 거를 네. 이렇게 데이터로 만들어가지고 네. 나경원 의원을 설득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데이터가 그럼 괜찮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봐라 지금 뭐 할만하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압도적으로 나오지만 예.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들은 다르다. 아. 투표하는 거는 당원이다. 음. 이 당원들은 당신이 경쟁력이 있다. 음. 이걸 딱 보여주면서 네. 지금 국민의힘에 가장 막강한 조직력을 갖고 있는 음. 엘모 위원장을 붙여주겠다. 아하.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해줘가지고 나경원 의원이 어느 정도 좀 설득이 돼서 출마하는데 자신감을 가진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도 여의도의 기자들 사이에 있다. 예. 자, 들으셨죠? 나경원 의원님. 아. 우리 장성철 소장님이 그렇게 당신을 설득했다고 지금 이렇게 허위 사실을 또 공포하고 있습니다. 또 전화 오게 생겼네. 아, 근데 나경원 의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왜요? 이번에 만약에 친윤하고 손을 잡고 대표가 된들 본인의 정치적인 그 다음 스텝이 뭘로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지 않을 맞아요. 수 없지 않을까요? 오르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 동작에서 당선된 이유도 네. 야 그래도 반윤 이미지가 있으니까 뭐, 중도층이 네. 그래도 좀 그래 나경원 정도는 뭐 괜찮은 것 같아라고 해서 됐는데 반윤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당하는 예, 당하는 피해. 이미지. 예. 연판장과 예. 뭐와 그런데 네. 이제 나경원 의원이 친윤의 세력을 업고 당대표에 출마를 한다. 네. 물론 나경원 의원은 나는 개파에 줄 서지 않는 사람이다. 특정 개파하고 손잡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친윤계든 비윤계든 출마하면 어떤 표든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네. 어쨌든 친윤 세력이 조직적으로 밀어주지 않는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나올 엄두를 못 냈을 거예요. 근데 나온다라는 것은 좀 어느 정도의 조직표를 믿고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 스스로 혼자 아. 소설 그러니까 쓰셨구나. 소설 써요. 소설. 소설. 예, 소설이랍니다. 항상 예, 소설. 나경원 의원님. 그러니까 소설이래요.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네. 나경원 대표님. 아, 전 나경원 대표님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그건 약간 또 조롱 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당을 아무리 망친 주범들이 또 한 번 설쳐가지고 샴샤모 뭐 이거 당이 또 어이가 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내 참 이거 누가 나오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낸 모르죠. 아니 뭐 대안도 없이 그냥 비판만 그렇게 배현진 하세요. 어때, 배현진? 참저 아이 참. 배배 꼬여가지고 배현진 의원은 배현진 이제 의원 더 이상 얘기하시는 건가? 친홍이 아니고 이런 질문은 할 것도 예. 없어요. 배배 꼬였다가 혹시 그 배현진 의원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참. 저 배배 꼬여가지고 이정희 보는 것 같아. 아이 참. 우리 배현진 의원 얘기 조금만 하면 네. 그 이제 한동훈 당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 하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배현진 의원이. 아 그래요? 네. 소문이 쫙 났던데. 한동훈 대표 체제 안에서 사무총장을 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친홍 친윤에서 친한으로 갈아탔고 이제 그 체제에서 그냥 최고위원 말고 사무총장을 하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박정훈 의원을 좀 최고위원 출마하라고 여러 가지 조언도 하고 도와주는 분이 배현진 의원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이철규 전 사무총장과의 어떤 갈등, 반감 네. 이런 개인적인 감정도 상당히 좀 작용하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번 전당대회가 국민의힘을 어떻게 개혁하고 혁신해야 될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정당으로 바꿀까, 네. 이게 프레임과 구도로 짜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 친한이야, 반한이야, 친윤이야, 늘 그렇게 비윤이야?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게 완전히 정착이 돼버렸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제가 정치를 한 이후로 전당대회에서 비전 가지고서 경쟁한 적이 없어요. 2014년 상당히 유능하고 늘- 훌륭한 보좌관으로 참모를 아니 그때도 친박이냐 비박이냐 이거 가지고 서청원, 김무성이 막 머리끄댕이 얼마 남지도 않은 머리끄댕이 잡고 얼마 싸웠던 거고 남지도 않은 머리. 그랬던 거였고 잠깐만 사실은 그때도 네. 우리의 캐치프레이즈 제 1호가 뭐였냐면 네. 누가 진짜 친박입니까? 그래서 이번도 마찬가지인데 네. 저는 지금 장 소장이 짚은 대목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검사 이어서 또 검사, 게다가 윤 대통령 부하였던 검사. 근데 지금은 사이가 안 좋아.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지난 총선에서 그 가진 거라고는 뭐 야당을 향해서 586 심판, 운동권 심판, 2조 심판, 네. 야당을 향해서 총을 쏘는 것밖에 없어. 저 사람이 민생에 대해서, 정치 개혁에 대해서, 정당 혁신에 대해서, 보수의 수권 능력 회복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비전이 있어?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전당대회에 나오면서도 일단 난 지지율이 높아. 그리고 난 대통령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아서 거리가 좀 있어. 네. 그리고 이재명 저 사람 범죄자잖아. 조국도 다 범죄자잖아. 나밖에 더 있어? 이거 가지고는 당대표 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보수가 연속 전국 단위 선거에서 지금 계속 연패하고 있잖아요. 예. 구세주가 될 것처럼 등장했지만 뭐 아주 무기력하게 이번 총선에서 무너졌어요. 그러면 정치를 계속하려면 당대표를 하는 걸 떠나서 당대표를 넘어서 네. 자기 비전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끊임없이 뭐 이재명이든 586이든 운동권이든 상대를 비판하고 상대를 규정하는 이제 그런 정치만 해왔지 내부를 들여다보면서 네. 우리는 어디로 가자 이런 거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왜 하긴 했죠. 근데 잘 보도가 안 돼서 그렇겠지. 뭘 했는데 아니, 기억나는 거 한 가지만 얘기해봐요. 아니 왜 그 동료 시민이랑 뭐 한다면서요. 동료 시민. 예, 우리 예. 그때 뭐 그거는 진짜 겁먹던 거지. 기자회견에서 왜 이렇게 마이 펠로우 시티즌 이거 따와가지고 네. 겁먹 부린 거지. 내용이 없잖아요. 내용 컨텐츠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네. 그때 총선 과정 중에서 네. 그 셀카를 많이 찍으면서 예. 사진 찍는 기술이 예. 많이 늘어났다고 아 진짜 찍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아, 비대위원장 기념샷 남기고 퍼포먼스 해주신 싶었군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지금 이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박원석 의원님 하신 말씀을 좀 네. 기울여 드려야 될 것이고 출마 선언을 할 때 두 가지의 답을 내야 해요. 네. 내가 왜 당 대표가 되어야 하는가? 예. 또 하나는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당신의 입장은 무엇인가? 음. 당연히 이거 기자들이 질문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이거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저런 선택을 했구나 잘했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만한 내용의 판단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처음부터 꼬여요. 그런데 정성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 뭐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도 존경하고 있고요. 예. 이게 발걸음을 달리하는 거는 어려워요. 네. 보폭을 맞춰야죠.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 생명력은 끝이에요. 어떻게 현명하게 네. 지지율이 낮은 대통령과 차별을 할 것인가. 네네네. 왜 웃어요? 아니 대통령이 안 맞출 것 같은데. 대통령이 저 전당대 대통령실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 그랬죠? 예. Wait and see. Wait 예. and see. 지켜보겠다. 아, 방금 황교안 아, 대표 지켜보겠다예요? 지켜보겠다. 네. 아, 여기 참 영어를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죠? 뭐 관계자의 뭐 그랬다는 전언이 있는 건데. Wait 그- and see. 근데 이제 일설에 또 일설 얘기하면 또 안 되나? 일설, 예. 일설 왜안 일설에 됩니까? 의하면은 네. 나경원 전 대표가 아니라 이번에 출마를 상당히 유력하게 하려고 하는 분이 용산으로부터 어떤 격려를 받아서 되게 격려. 고무되어 있다. 어. 그런 얘기도 기자들 사이에 떠돌아다니더라고요. 맞죠? 누구죠? 전 모르겠습니다. 아니, 유력하게 예. 뭐 지금 출마하려고 하는 분이죠. 네. 아, 그렇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인가? 그 격려 전화를 받아서 굉장히 지금 격려 전화가 아니라 격려를 받았다. 아, 그래요? 받았다. 그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좀 이렇게 대단히 막 여러 가지 소문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어깨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런 자. 상황에서 윤상현 의원이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 네. 한동훈 대선 나갈지 말지 밝히고 들어와야 되는 거 대선? 아니냐. 네. 당 대표는 또 대선 얼마 전에 또 물러나야 되니까.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 1년 6개월 전에 물러나야 되는데 예. 그럼 이제 당대표 임기가 원래 2년인데 그거 다 못 채우고 물러나야 되는데 음. 그럼 뭐 결국은 또 당 혼란스럽게 만들 거냐 아니면 민주당처럼 뭐 당원 당규 바꿀 거냐 대선 나갈 건지 말 건지 그거부터 밝히고 당대표 출마해라 뭐 이렇게 공격을 하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네. 대선 나가려고 하니까 전대 나가는 거지. 대선 안 나가려면 전대를 왜 나가요, 근데? 아, 그럼 이제 임기 못 채우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요 얘기 하시는 거 이게 같네요. 그렇죠. 당원 당규대로 안 채우면 되는 거죠. 아. 그게 뭐가 문제예요? 아, 당원 당규대로 안 제도와 시스템을 따르는 네. 것이 아니, 당 저거는- 대표가 해야 될 일이지. 저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마했을 때 음. 당신 대선 나올 거야? 이게 공세적 질문이 아니고 도와주는 거야. 그 키워주는 서포트군요. 건가요? 키워주는 거. 그 질문을 뭐라 합니까? 뻔한 거를. 그 다음에 또 이제 친윤에서 한동훈 위원장 비판하는 포인트가 원외다라는 거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나경원 의원도 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럼 나경원 의원은 작년에 작년인가 그때 원외일 때 왜 당대표 그때 출마? 저출산 고령이 부위원장 할 때. 그때 원외였잖아요. 그렇죠. 본인은 왜 출마하려고 그랬어요? 아,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좀 이상해 지금 막 이렇게 다. 스스로를 돌아봐라. 작년은 출마하려고 그랬고 예. 이준석 그 의원이 당대표 되던 전당대회는 출마를 했죠. 네. 그때도 원외였어요. 나경원 의원이. 네.
그래서 그건 좀 논리가 안 맞고. 하여튼 이상하다. 또 마지막 포인트 그 하나는 어쨌든 저 당이 그 대통령실이 힘들어 당에 보이세요? 뭐 크게 그 대통령실이 또 당에 대해서 관심을 꺼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은 저 한동훈이한테 저기 관심을 갖다가 끄고 난 이미 멀어진 관계라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나경원 의원은 그 관계를 멀어진 관계를 갖다가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선거 이용하고 있다고 봐요. 총기가 좀 많이 떨어지신 것 같습니다. 뭐? MBTI가 어떻게 되세요? MBTI. 아니 MB 그 사람은 내가 일전에 봤다가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 위원장님 뭘 또 물어봐요? 하나만 더 네. 물어보려고.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 그런 식의 나는 표현을 그렇다고 봐. 하셨는데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네. 저 대중교통을 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네. 나는 그거는 그렇게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그 중차대한 기술로서 훈련을 받으면 좋다고 봐요. 네. 예, 이준석 화이팅. 예. 뭐 이런 좀 얘기시죠? 이따가 송영길 대표 길게 해야 되거든요. 아, 한미 좀 오랜만에 뉴스 어쨌든 나옵니다. 당이 네.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봐요. 네. 네. 자, 국민의힘 관련해서 혹시 뭐 짚을 게 또 있나요? 이 정도? 아까 제가 궁금했던 거는 네. 이게 또 이제 친윤의 한동훈 위원장을 향한 공세 중에 하나가 넌 진짜 보수가 아니다. 네가 데려왔던 사람들,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 김경률, 예, 한은경? 지금 뭐 진실공방도 있잖아요. 김경률 비대위원 누가 처음에 영입했느냐. 이철규 위원장은 내가 안 했다 고 그러고 김경률 비대위원은 내가 조정훈 통해서 이철규 의사라고 그렇죠. 전달 받았다 그러고. 김경률 회계사가 그 비대위원 들어갈 때 많이들은 그냥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당기셨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 이철규 의원이 실제로 땡겼대요? 영입 제안을 받은 네. 건 이철규 인재 영입 위원장의 의사다라고 해서 조정원 의원을 통해 연락을 받았다라고 왜냐면 이제 본인이 당의 밝혔죠. 시스템상 인재영입 위원이 음. 영입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인재영입 위원장이 네. 오케이를 하지 않으면 영입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최종 결정권은 이철규 인재영입 위원장에게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음.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자꾸 국민의힘이 울타리를 축소시켜서 치려고 하는데 김경률, 함은경 이렇게 다른 진영에 있던 분들이 넘어와서 힘을 보태주는 거는 좋아해야지. 환영을 해야지. 그걸 왜 손가락질하면서 발로 내찰라고 그래요? 보수가 그런 건가요? 점점 그러니까 쪼그라든다. 보수의 외연을 확대해야 선거에서 네. 이긴다. 이철규 의원님 왜 그러실까? 그런 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는 진중권 씨도 굉장히 또 강력하게 비판을 또 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녁 사이에. 예. 자, 그러면 오랜만에 한번 송영길 전 의원 한번 이야기 뉴스가 한번 있죠? 예, 네. 구치소에서 나왔죠.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나와서 누굴 만났느냐? 디올백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재형 목사를 만났습니다. 네. 함께 찍은 사진도 굉장히 환한 미소를 짓고 아유. 있는 투샷들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 목사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냈어요. 상민이 한번 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목사님께서 정말 많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정말 진지한 대화였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물병 던지기 전에 가만히 있겠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자리지 코스프레를 놀이를 즐기는 무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답답해하셨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의 목소리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대통령 놀이에 빠져있는 지금의 모습이 정상으로 보일 리가 없겠죠. 그 메시지가 뭐예요, 그 핵심이? 국가의 수장이 예. 국가의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하면 그 자리의 무게를 느끼게 된다. 지금부터라도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대통령 부부 코스프레가 아니라 진정성이 있는 리더십을 예, 알겠습니다. 뭘 알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새로운 희망의 촛불을 들어야 된다. 네. 이렇게 예, 그래요. 생각- 알겠습니다. 자세한 제 페이스북을 네, 들어가 다음에 한번 좀 모실게요. 친구 네. 추가하시고 알겠습니다. 좋아요 누르시고 아이, 그만하세요 힘을 이제.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영길 TV가 있습니다. 아이, 그만하시고. 어쨌든 디올백 사건 관련해서 이제 최재형 목사도 결국은 수사를 같이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좀 응원하는 메시지를 낼 거고 장선님 진짜 우셨어요? 아, 진짜 너무 잘하죠. 너무 재밌어요. 너무. 네. 막 일치월장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네. 사실상 뉴스는 큰 건 없군요. 그냥 아 근데 여기에 네. 뭐 속보를 하나 전하자면 네. 이제 속보 어제 나온 속보 전하자면 네. 이제 권익위에서 이제 디올백 사건 관련해서 종결 처리를 했잖아요. 네. 근데 관련해서 권익위원 한 분이 사퇴하겠다라는 어. 뜻을 밝혔습니다. 아 그래요? 권익위원이 사퇴하고 뭐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은 굉장히 거죠? 드문 경우인데 음. 최정묵 권익위원이라는 분이고 네. 최근 권익위 전원위에서 의결한 이 디올백 사건 관련 종결 처리에 책임을 지고자 한다라면서 사퇴의 뜻을 밝혔고 네.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국민이 알고 있는 중요한 비리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것에 대해서 네. 이 국민들이 실망했고 그 실망과 불신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서 사퇴 배경을 밝혔습니다. 네. 예. 그 지금 막 속보가 하나가 나왔는데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서 21일 날 대표직을 사퇴하겠다라는 네. 선언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권한대행을, 하고 정무당직자들은 유임이 된다. 음. 그런 속보가 지금 막 나왔네요. 네. 그 왜 우리 신영 기자가 할 건데 소장님이 전해주시죠? 아 하시려고 그랬어요? 네. 아니요, 저 못 봤는데요. 아이 그 아, 참. 도와주려고 정말 그래요? 원외 소름을 예. 느낍니다. 간만에 소나무당의 관심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충분히 관심 저희 정말 가졌어요. 이렇게 원외란 이유로 이렇게 네. 다시 한번 코모도스 황제와 로마의 그 시대 아우렐리우스 그 아우렐리우스. 비열한 그 네. 검투사의 아 그 책 참 혁명을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계속 네, 송영길 대표님. 고니시 유키나가가 역사 정말 책 참 작전 좋아하시고요. 통제권을 가지고 네. 정말 늘 조선 응원하겠습니다. 시대를 네, 언제 한번 좀 모실게요. 네. 야지를 놓고 이렇게 예. 나는 채우기가 더 좋은데 네. 물병을 더 좀. 물병이 아니라 지금 생수병을 지금 페트병을 갖다 놓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김준혁 의원이 피소됐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이재명 대표 사퇴 소식 저 지금 이제 내용을 봤네요. 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왜 그러세요? 잘못했습니다. 예. 탄핵시켜야 돼요. 이렇게 하고 네. 확실히 한번 소송을 당해보면 네. 네,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네, 무조건 잘못했다고 네, 상대방이 아닙니다. 약간 좀 불만스러운 네. 표정 지으면 무조건 잘못했어요. 자, 마지막 뉴스 네. 가겠습니다. 예, 지난 총선 때죠. 미군정 시기 이대생들의 성상납이 있었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좀 됐었죠. 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어제 이화여대 측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는 이제 김준혁 의원이 총선 때는 좀 사과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반응이 다릅니다. 이제 김준혁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네. 이화학당이 내가 역사학자로서 근거를 토대로 몇 년 전에 발언한 거를 이거를 좀 빌미 삼아서 불순한 의도로 동문들을 활용해 의정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의정 활동을 방해한다. 예, 이런 식으로 좀 반발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추가 근거라고 하면서 네. 미군의 CIC 방첩대 정보 보고서 문건까지 추가로 공개를 하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건 뭐 사과나 유감 이런 게 아니고 이제 강공 드라이브 쪽으로 예, 방향을 선회를 예. 했군요. 네. 근거가 있는 문제 제기였다 이런 네. 주장을 펴고 요건 그럼 있습니다. 이제 쉽게 끝나지 않겠네요. 이렇게 되면. 저 총선 때까지만 해도 뭐 네. 사과드린다, 반성한다 이러한 표현을 썼지만은 네. 좀 이제 배지를 달고 나서는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언을 보면 이렇게 나를 고소하고 고발한 것들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 선량한 동문을 이용한 거다. 결국에는 의정 활동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네. 이건 정치 공세다. 예.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거 보면 강하게 대응할 것 같네요. 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선거 끝나고 지금 시간이 한참 됐잖아요. 네. 그 사이에 충분히 정치적 해결을 모색할 수 있었을 텐데 아. 저 고소까지 당하고 왜 저걸 저렇게 방치했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어제 김준혁 의원이 공개한 것도 네. 그 CIC 보고서 원문을 공개한 게 아니고 그건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공개가 잘 안 될 거고요. 그걸 인용한 그 중앙일보에서 펴낸 한국 현대사 총서라는 책에 인용된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그 네. 원문에 보면 그런 주장이 있다라고 돼 있대요. 예. 너무 그런 주장이 있다고 되는 걸 단정적으로 표현했고. 아 이걸 역사 사실인 것처럼. 예, CIC 보고서 또 다른 보고서 그 뒤에 나온 또 다른 보고서에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표현까지 있대요. 그런 주장이. 네. 그래서 이거 소송으로 가면 굉장히 불리한데 법정으로 가면 김준혁 의원 쪽이 불리할 거다. 예, 불리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왜 선거 당시에 사과했으면 선거 끝나고 나서 바로 이화여대 찾아가고 해서 다시 한번 사과하고 아니 정치인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역사학자로서 내 역사적 고증이 맞냐 틀리냐를 가지고 논쟁하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다가 무슨 학술 토론회 자리에서 했던 발언도 아니고 유튜브 나가가지고 예. 그렇죠? 다소는 좀 성급하게 얘기했다가 문제가 불거진 건데 왜 정치인답게 해결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랬냐고요? 내 말이 맞으니까 그렇게 안 한 거죠.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다고 근데 그 그러니까 말이. 선거 그렇게 때- 단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선거 때는 일단은 좀 피해보자라는 예. 생각이었고 끝나니까 내 말이 맞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런 거 아닐까? 네. 그럼 이건 결국은 뭐 법원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 같고. 자꾸 정치 영역에 있던 문제들이 자꾸 법정으로 가는 게 맞냐? 아니 이게 지금 초선 국회의원이 어렵게 당선돼가지고 목숨 걸 일이냐고요.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 네. 자, 이건 뭐 어떻게 또 대응을 하는지는 뭐 김준혁 의원의 반응도 계속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아마 그 이화여대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계속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겠죠. 예. 자, 오늘은 우리 김과 박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우리 두 분은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싫어요, 안 갈 거예요. 그러시- 계속해요. 예, 알겠습니다. 네. 남아 김과 계시고요. 박이에요. 예? 장과 박이지. 아, 정영진은 사퇴하십시오. 나가십시오. 부정 호출입니다. 난 이거 끝날 때 코너 끝날 때쯤 되면 그 김성태 의원 항상 등장하잖아요. 예. 그게 생각이 좀 하루에 머리에 한 많이 번 안 났었나 들으면 봐요. 좀 아쉽죠. 예, 좀 아쉽습니다. 아니 잠깐 제가 오늘 김성태 의원 만났는데 예. 이상민한테 좀 자기 생각을 전해달래요. 네. 뭐예요, 그랬더니 보셨대요? 예. 아. 아니 나를 흉내내가지고 지금 먹고 사는 것 같은데 밥 사라 그래 이렇게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김성태 그래도 의원님. 꽤나 아량이 있는 피드백이네요. 김성태 의원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때도 하십시오. 부장님 그런 건 안 전하셔도 예. 됩니다. 왜요? 네, 전 자, 나가니까요. 두 분 얼른 나가시고요. 신영 네. 기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